이게 수술 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수술 후예요. 이게 작년 12월이고요. 이게 올해 1월이에요. 그럼 보시면 수술하고 나서 1월까지는 12월 19일 날 찍었으니까 아주 잘 돼 있죠. 그쵸? 여기 뭐 절골 라인 괜찮고 그 정도 돼 있고 양쪽 다 아주 괜찮아요. 지금 보면 이 정도 아주 괜찮죠. 근데 살짝 물음표가 있는 게 여기가 고정한 데가 조금 뼈가 약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죠. 근데 이게 첫 수술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마음 놓고 편하게 지냈는데 경과를 보시다가 이런 일이 발생을 했죠. 이게 8월이에요. 올해 8월 14일 날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1월까지는 이랬어요. 수술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수술 직후에 여러분이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광대 수술하고 나서 CT를 수술하기 전, 수술 직후, 그 다음에 한 달, 세 달, 6달 이렇게는 꼭 찍으세요. 저는 제 환자들은 모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뭐 그렇다고 불안하다고 매달 찍을 필요는 없는데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각각이. 수술하기 전에 찍어야 되는 건 진단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는 해야 되니까 수술 직후에 찍어봐야 되고요. 이게 수술 한 달 됐을 때 그 사이에 변화가 있으면 빨리 손을 봐야 돼요. 이렇게 한 달 정도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빨리 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수술 후 한 달 찍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술 후 3개월 안쪽까지는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뼈가 흡수가 돼요. 그 기간은 뼈가 흡수가 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3개월까지는 꼭 찍어보세요. 그 다음에 3개월이 지나가면 섬유성 결합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칼슘 침착이 조금씩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6개월에 한번 체크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을 비교해야 돼요. 수술 직후에 찍은 거랑 한 달째랑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한 달째랑 3개월째랑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3개월째랑 6개월째랑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비교해보고, 만약에 이게 변화가 쭉 없다 그러면 그때는 찍을 필요가 없어요. 1년이나 지나서 뼈 다 붙었으면 플레이트 빼고 싶을 때 그때만 뭐 확인해서 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병원이 수술하고 뭐 이렇게 쓱 만져보고 괜찮아 잘 됐어 라고 하고 몇 달 동안 그냥 내깔아두게 되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뭐 수술비 싸고 의사 친절하고 실장이나 간호사 예쁘고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하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수술하면 어쩌고 광고글 수술한 애들이 완전 이쁘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 하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첫째도 안전이고요. 두 번째도 안전이고요.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간과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수술 후 8개월이 됐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아쉽냐? 그럼 수술 직후에 너무 괜찮았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확인을 했으면 빨리 교정을 했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 환자분이 8월 14일에 이걸 발견을 하고, 그리고 8월 24일에 재수술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벌써 또 한 열흘 흘렀죠. 잘 보시면 여기 플레이트가 제가 아까 불안하다고 말했던 그 부분이에요. 불안하다고 말했던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갔어요. 뼈가 얇아서 고정이 잘 안 됐고 2구 플레이트로 고정하기에 조금 좁았던 그런 부위예요. 이걸 다시 보시면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수술 직후에 이 스크류가 여기 박혀야 되는데 뼈가 이렇게 있는데 구멍을 여기다 뚫은 거랑 그리고 나사를 박은 거랑 여기다 뚫고서 나사를 박은 거랑 어느 게 더 안전하겠어요. 여기다 이렇게 박으면요, 여기 뼈가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가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 스크류가 박히고 여기가 뼈가 힘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힘을 많이 못 받고 여기가 흡수되거나 부러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수술 처음에 이렇게 딱 잘 돼 있었는데 여기는 안전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멀잖아요. 스크류 거리가. 이렇게 보시면 뼈 절골면하고 스크류 박힌 데 거리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절골 라인이 지금 보면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근데 스크류 머리가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구멍은 여기쯤 뚫렸겠죠. 그러면 여기가 되게 간격이 좁다는 얘기예요. 절골 라인이 여기예요. 그러면 여긴 스크류 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십자 마크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십자 마크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절골 라인이 여기서 여기까진 거리가 머니까 충분한 뼈 두께를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너무 가깝죠. 그러면은 절골 라인에서 나아가는 과정에 초창기에 뼈가 흡수가 한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보면 절골 라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스크류 머리가 여기 있고 여기는 스크류 머리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도 거리가 조금 있고 여기도 거리가 좀 더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 뼈가 약하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여기 보시면 이게 완전히 이제 떨어져 나가죠. 제가 말한 아까 그 부분이. 여기 절골 라인이 지금 여기로 옮겨갔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뼈가 밑으로 떨어진 거죠. 잡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는 그나마 달려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뼈가 요렇게 있는 뼈가 요렇게 돌았다는 뜻이에요. 이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벗, 이 점을 피벗 포인트로, 그러니까 피벗 포인트라는 게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있는 애가 이렇게 도는 걸 말하거든요. 그럼 여기를 피벗 포인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도는 힘이 생기는 이유는 교근이 여기서 씹어대니까 여기서 근육이 막 당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꽉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돌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 밑에만 고정이 돼 있잖아요. 상, 중, 하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뉘면 이게 안 돌려면 밑에만 고정해서는 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위쪽에 고정을 해줘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가 없어진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8월 24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재수술을 하고 나서의 모습이고요. 이게 8월 24일 재수술을 하고 나서의 모습이에요. 아까보단 좀 낮았죠. 그리고 이게 9월 9일 모습이에요. 아까보단 좀 낮았죠. 자, 고정 어떻게 했나 보세요. 거리 간격이 넓은 걸로 했죠. 왜? 여기 뼈는 다 구멍 나서 바스라졌을 테니까. 이해되세요? 그리고 불안하니까 위에다 하나 더 하셨죠. 3개 고정이 됐잖아요. 워낙에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돼 있었죠? 이렇게 2개 고정이 돼 있었잖아요. 요 짧은 게 아니라 긴 걸로 3개 고정을 하죠. 그래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은 뼈 흡수가 일어난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얘랑 다르죠. 조금 긴 게 조금 간격을 두고 수술을 했죠. 근데 문제는 지금 8월 24일 거 이게 수술 전, 이게 수술 후인데 9월 9일 거를 이렇게 보면 여기가 아직도 조금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원인이고 지금 8월 24일부터 9월 9일까지 그러면은 대략 한 일주일, 열흘, 그러니까 2주 정도 지난 상태에서 지금 모습에서 변화가 없죠. 크게. 그러면 요 정도면은 그냥 지켜봐도 되겠다라고 이제 조금 그래도 한 마음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쪽을 봐도 수술 직후, 재수술 직후랑 지금 한 2, 3주, 2주 조금 넘게 지난 상태에서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은 이제 여유로워져도 돼요. 하지만 완전히 마음에 들고 완전히 그런 건 아니죠. 왜? 수술 직후에는 되게 좋았잖아요. 이렇게나 좋았었는데. 그죠? 이랬는데 재수술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요게 무서워서 저한테 이제 두렵고 떨려요. 나 괜찮을까? 걱정돼요. 그죠?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요 간격을 재는 거예요. 그럼 요게 대략 지금 보면 5mm 정도 돼요. 5mm 정도 갭은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반대쪽은 여기는 보면 더 작아요. 여기는 한 4mm 정도 되죠. 그러니까 4mm 정도 되는 갭은 그냥 무시해도 돼요. 그러니까 4, 5mm 정도 되는 거는 그냥 무시하고 기다려도 돼요. 그래서 요 정도면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큰 문제 없이 잘 낫기를 이제 바라고 조금 조심하고 앞으로 한 2, 3주 있다가 한 2달 정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된 사이쯤, 그러니까 9월 9일 날 촬영하셨으니까 한 10월 9일쯤 CT 한번 다시 찍어보고 변화 있는지 없는지 확인. 그 다음에 2달 있다가 또 있는지 없는지 확인. 이걸 하시면 돼요. 대신에 지금은 막 딱딱한 거 씹거나 이런 거 조금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갈이가 있거나 그러면 조금 신경 쓰시라. 그렇게 조언 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죽막 먹진 마세요. 절대. 보통 이런 분류합이 일어나고 교근에 의해서 이렇게 로테이션 되면서 떨어지면서 분류합이 일어나는 원인의 8, 90%는 어떤 원인이냐면요. 잘 때 생겨요, 여러분. 잘 때. 보통 우리가 낮에 깨 있을 때 맨정신에 한번 이를 갈아보세요 라고 해보면 맨정신에 이 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잘 때 보면은 뿌드득 잘만 갈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교근을 써서 씹을 때는 이빨에서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잘 때 무의식적으로 힘을 줘서 씹을 때는 엄청난 힘으로 씹을 수 있어요. 근데 또 광대 수술했다고 걱정되고 그러는데 낮에 죽 먹고 이러는 힘은 잘 때 무의식적으로 씹는 힘에 비하면 거의 10배, 20배, 막 30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잘 때 차라리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자게끔 해주는 스플린트 같은 걸 끼거나 아니면 내가 정 이 간다 이런 생각이 들면 차라리 보톡스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조금 주의하시면 되지 뭐 이렇게 지금 막 두려워 떨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